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2억 8천만 원이 4천만 원으로 돼버렸습니다. 1년 3개월 만에요. 아니, 정확히는 땅값만 그렇게 평가됐고 실제로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년을 땀 흘려 모은 퇴직금이 바닷속 돌덩이로 변해버렸죠. 지금 이 남자는 12시간 교대 경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58살의 나이예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합니다. 저 나이에 경비라니 안 됐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불과 1년 전 이 남자가 3억이 넘는 퇴직금을 손에 쥐고 자유를 꿈꾸던 사람이었다는 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3억이 돌덩이로 변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뼈아픈 실패담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전 그가 아직 희망을 품고 있던 그때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호입니다. 올해 58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죠.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3억 2천만 원. 이 돈으로 아내와 조용히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자유였으니까요. 그런데 2달째부터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죠.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를 틀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죠. 동네 한 바퀴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같은 프로그램도 즐겨봤어요.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 손으로 수확한 해산물로 요리하는 모습. 볼수록 경상남도 진해 바닷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진해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갯벌로 달려갔어요. 조개를 캐고 게를 잡고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그런 프로그램만 보내요? 그냥 보기 좋더라고.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동 재생으로 영상이 떴어요. 썸네일에는 파란 바다와 작은 섬. 제목은 3억으로 당신만의 섬 주인 되기. 무심코 클릭했죠. 영상 속 무인도, 소나무, 파도 소리,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짜 자유를 찾아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해 바닷가에서 놀던 그때 친구들과 무인도 낚시하던 뜨거운 젊은 날이 떠올랐어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열 때마다 무인도 영상을 찾아봤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섬에 대한 동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며칠 뒤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용호야, 나 태식이다. 나 퇴직하고 진해로 기촌했어. 처음엔 걱정했는데 막상 와보니 편하더라. 역시 고향 물을 먹고 살아야 되나 봐. 너도 내려와. 아,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라. 하지만 솔직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진해는 그립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고 옛날 얘기만 하는 건 답답했죠. 저는 뭔가 다른 걸 원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내 공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예전에 회사를 키워왔던 그 자부심처럼요.
다음 날 아침 검색창에 무인도 매물이라고 쳤어요. 한 매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남 완도 인근 무인도. 사진 속 섬은 작았지만 아름다웠어요. 매물 가격 3억 원. 가격 협의 가능.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중개업자 박형준의 전화번호를 메모했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일단 아내한테 얘기해보자.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저는 스마트폰에 섬 사진을 띄웠죠. 이거 좀 봐. 이게 뭐예요? 무인도야. 매물로 나온 거.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사려고요? 아니, 그냥 한번 보러 가보려고. 여보, 왜 갑자기 무인도를요? 나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그렇다고 무인도를 사요? 물도 전기도 없는데요. 여보, 나 지네 바닷가에서 컸잖아. 바다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마침 TV에선 나는 자연인이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저건 TV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러만 가자는 거야. 아내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보기만 하고 와요? 응, 약속해. 알았어요. 절대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요. 다음 날 아침 박형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인도 매물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완도 쪽 3억짜리요. 좋은 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완도 포구에서 만나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저는 계속 섬 사진을 들여다봤고 밤마다 그 섬에서 사는 상상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보기만 하고 와요. 응, 약속했잖아. 완도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논밭이 나타났고 곧 바다가 보였어요. 완도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이용호 씨 맞으시죠? 박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40대 중반의 까무잡잡한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배에 올라타자 엔진이 울렸어요. 섬 생활 생각해 보신 지 오래 되셨어요? 최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아, 퇴직하셨어요? 그럼 딱 좋으시겠네요. 10분쯤 지나자 멀리 작은 섬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시죠?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섬은 작았지만 아름다웠어요. 소나무가 자라고 바위가 둘러싸고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켰죠. 배가 섬에 닿았습니다. 발을 내디뎠어요.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소나무가 흔들렸죠. 어때요? 좋죠? 정말 좋네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그림 같았습니다. 여기 농막 지으면 딱이고요. 저쪽 바위에서 해산물도 따시면 되고요. 정말 따면 잡히나요? 당연하죠. 여긴 포인트예요. 홍합, 굴, 소라, 지천입니다. 그리고 박형준이 제 옆으로 왔어요. 이용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까? 이 섬 지금 3억인데 제가 사장님한테는 2억 8천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해서요. 2억 8천이요? 네, 근데 이틀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분도 관심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섬 지금 사시면 이득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준보전 지역인데 곧 풀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럼 개발 가능해지고 땅값 확 오릅니다. 2년만 갖고 계셔도 2배 됩니다. 진짜요? 제가 중개업 1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섬은 처음이에요. 투자로도 딱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투자로도 괜찮다. 손해볼 일이 없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섬 생각만 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푸른 바다. 이틀 안에 결정하라는 박형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좋더라. 정말 좋았어.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여보, 설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보기만 하고 온다고 했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여보, 그 섬 정말 괜찮았어. 그리고 지금 사면 손해 볼 일도 없대. 손해 안 본다고요? 3억이나 되는 돈을 아무것도 없는 섬에 쏟아붓는데요? 여보, 들어봐. 지금 2천 더 싸대. 2억 8천이지만 2년만 지나면 2배가 된대. 거기 지금 준보전 지역인데 곧 풀린다고 해. 그럼 개발도 가능하고.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게 확실한 거예요? 중개업자 말을 다 믿어요? 여보, 나 평생 회사 다니면서 내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봤어. 남 눈치 보고 상사 눈치 보고 30년을 살았잖아. 이제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저는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우리 노후 자금을 다 날려요? 당신 회사 다니는 30년 동안 저도 당신 신경 안 쓰이게 집안 돌보고 내조했어요. 여보, 날리는 게 아니야. 투자라고. 가치가 오른다니까.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내가 약속할게. 1년만 살아보자. 1년 살아보고 안 되면 바로 팔게. 그때 팔아도 손해는 안 본대. 정말 1년만이에요? 응, 1년만. 그리고 한 달의 절반은 집에서 지낼게. 아내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한 달 중 보름은 집으로 오기로 약속해요. 그런데 여보, 이거 정말 잘못되면 우리 어떡해요? 안 그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다음 날 박형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사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틀 뒤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2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여기 날인하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꾹 눌렀어요. 빨간 도장 자국이 찍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섬 주인이세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은 불안도 밀려왔죠. 계약을 마치고 일주일 뒤 짐을 꾸렸습니다. 농막 자재, 발전기, 가스통, 생수 상자, 식량. 완도 포구에서 화물선을 불렀어요. 짐 실으시는 거예요? 네, 섬으로 들어갑니다. 짐이 많네요. 왕복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요? 짐값이에요. 사람만 태우면 10만 원인데요. 섬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파도 소리가 들렸죠. 소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죠. 이게 자유구나. 농막 짓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30년 동안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손으로 뭔가를 만드니 뿌듯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생수통을 들어 올렸는데 가벼웠어요. 거의 바닥이 났더군요. 씻으려고 빗물 고무통을 봤습니다. 그것도 바닥이었죠. 비가 안 온 지 일주일. 할 수 없이 생수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낚싯대를 들고 바위로 나갔습니다. 박형준이 말했던 물반 고기반. 찌를 던졌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찌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2시간, 3시간. 여전히 그 자리였죠. 낚싯대를 들어 올리니 미끼만 뜯긴 채였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내내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반 고기반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럼 해산물이라도.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홍합, 굴, 소라를 찾았어요. 1시간을 뒤졌는데 라면 한 개 끓일 양도 안 됐습니다. 지천이라더니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주먹만 한 소라가 보였죠. 바지를 걷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손을 뻗는데 팔에 찌릿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으악! 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팔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독성 해파리였어요. 이틀 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불러야 했어요. 다시 20만 원. 한 달에 4번만 오가도 80만 원이 깨졌습니다. 배삭 아끼려고 한번 들어오면 보름씩 버텼어요. 하지만 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씻지 못해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떡지고 얼굴은 거칠어져 있었죠.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아름다운 풍경. 하지만 그건 그저 풍경일 뿐이었어요. 낭만은 온데간데 없고 냉혹한 현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가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낮엔 너무 고요해서 그냥 섬에 남았습니다. 바다를 몰랐던 거죠. 하지만 저녁부터 바람이 달라졌어요. 농막이 우두둑 흔들렸습니다. 지붕이 들썩거렸죠. 제발 제발. 새벽 4시쯤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전기가 쓰러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 안 돼.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완도로 나갔습니다. 이거 물 먹었네요. 완전히 분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30만 원은 봐야죠. 차라리 새 제품으로 바꾸시는 게 나을 텐데요. 아닙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한 달 뒤 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없는 고동을 따러 바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더군요. 발을 내디뎠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본능적으로 팔을 바닥에 내밀었죠. 뚝! 끔찍한 통증이 왔습니다. 으악! 오른팔 뼈가 부러진 게 느껴졌어요. 전화로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20분 만에 해경이 왔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욕골 골절이네요. 깁스해야 합니다.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6주는 봐야죠. 6주 동안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육지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처음엔 가볍게 걸리던 허리가 더 아팠어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됐네요. 무리하신 거 있으세요? 섬에서 생활하는데. 또 섬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58이시죠? 이 나이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섬 생활 정말 재고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찾은 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현실에서 도망칠 곳이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은 섬에서 자유를 찾은 게 아니라 무료한 자신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숨은 거야.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섬을 팔기로 했습니다. 박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섬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씀드리기 참 난처한데요. 작년하고 지금 상황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죽었습니다. 작년 말에 환경부 법이 강화됐어요. 이제 집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그럼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 4천에서 5천 선이요. 2억 8천이 4천이라고요? 섬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세금 고지서는 매년 어김없이 날아왔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땅에 세금만 나갔죠.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병원비, 생활비, 섬 유지비. 돈은 물 쓰듯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나 일해야겠어. 이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야겠어.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올해 제 나이 64세.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한 공고를 봤어요. 아파트 경비원 모집, 65세 이하, 12시간 교대. 며칠 뒤 면접을 봤습니다. 30년 회사 다니셨네요. 왜 경비 일 하시려고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12시간 교대예요.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첫 출근 날 네이비색 경비복을 받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던 옷이었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낮 근무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밤 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였습니다. 관리실 책상에 앉아 CCTV 모니터를 지켰죠. 주민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그 섬은 그냥 잊어요. 아빠가 잘못 산 게 아니라 그 섬이 아빠한테 맞지 않았던 거예요.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 결혼식으로 통영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항구 난간에 섰어요. 멀리 섬들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떠 있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난 자연을 원한 게 아니었구나. 날 가치 없이 보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피해 그냥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던 거였지. 경비실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인사했습니다.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그러고선 추운데 수고 많으시죠 라며 따뜻한 캔커피를 주시고 갔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섬이 제 삶을 구해주진 않았지만 사람들 인사에 고개 숙이고 새벽에 빗자루를 들고 밤마다 모니터를 확인하는 이 일상 속에서 저는 천천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보물섬은 저 먼 바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나눌 아내의 얼굴, 그리고 내 손으로 땀 흘려 지키는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세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28만 7,300원. 과세 기준액 4,200만 원. 제가 2억 8천만 원을 쏟아부은 섬은 지금 4천만 원대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죠. 4년째 매물로 나와 있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그저 매년 세금만 날아올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고지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경비복을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선 64세 남자. 주름진 얼굴이지만 더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며 인사하죠. 경비원님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개를 숙입니다. 이 인사들이 이제는 따뜻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밥 먹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여보. 네? 오늘 저녁에 우리 밖에서 밥 먹을까?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정말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이번 달 급여 나왔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우리 둘이 외식할 정도는 돼. 저녁에 동네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 고기를 구웠죠. 경비복 차림이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맛있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 저도 웃었습니다. 섬에서 파도 소리 들으며 혼자 먹던 라면보다 가족과 함께 먹는 이 밥이 100배, 1000배 맛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3억이 넘는 퇴직금 중 2억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사실 4천만 원짜리 섬은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자연인이라는 환상, 무인도라는 로망에 속았습니다. 중개업자의 감언이설을 믿었죠. 2년이면 2배가 된다. 투자 가치가 있다. 준보전 지역이 풀린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나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였으면 하는 욕망. 세상과 가족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할 것이라는 기대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죠.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내 가족과 일상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도 퇴직 후 허전함과 무료함에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TV 속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며 부러워하고 계신가요? 제발 멈추십시오. 그건 낭만이 아니라 생존 투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나눌 가족의 얼굴, 땀 흘려 번 돈으로 먹는 삼겹살, 그게 진짜 보물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